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현대인이 흔히 겪고 있는 도파민 중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다가 도파민 중독에 대한 글을 봤는데 최근 청년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만 나도 청년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중독은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 알코올, 담배, 약물, 도박, 게임,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중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설명 가능한 것이죠. 오늘의 주제인 도파민 중독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따분해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것, 새로운 게시글을 찾기 위해 SNS 화면을 내리고 긴 글 대신 짧은 글을 선호하고 1시간이 넘는 드라마나 영화 대신 10분에서 20분 안팎의 요약본을 시청하고 온종일 모바일 메신저를 붙잡고 있는 것, 전부 도파민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저도 제 주변도 꽤 많은 사람이 도파민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일단 도파민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도파민은 뇌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쾌락과 욕망, 동기부여, 감정, 운동 조절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행복 호르몬이죠. 만약 도파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행복감,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느낌 같은 게 전부 도파민 분비의 결과이거든요. 게다가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 같은 기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인식, 자발적인 움직임, 동기부여, 처벌과 보상, 수면, 작업, 기억, 운동 기능,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에게 아주 필수적인 생화학 물질이죠. 도파민이 적정량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의욕과 흥미가 생기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성취감 또한 잘 느끼게 되죠. 그럼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쾌락을 더 자주 느끼고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 아닐까? 왜 미디어에서는 도파민 중독이 나쁜 것처럼 표현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게 그렇듯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죠. 도파민은 원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지만 적정량 이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평범한 일상에서 흥미가 저하되고 심하게는 강박증과 조현병, 과대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뇌를 보면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불법 약 중에 하나인 필로폰을 하게 되면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필로폰은 뇌의 도파민 분비량을 10배 이상 늘리거든요. 예전 영상에서 했던 말인데 약은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로폰의 경우만 봐도 소량의 복용으로도 도파민 수용체가 반영구적으로 손상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도파민이 적게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병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파킨슨 병이죠. 앞서 말했듯 도파민은 운동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는 도파민이 매우 적게 분비됩니다. 우울증과 무기력감, ADHD 또한 도파민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져 있죠. 이렇듯 도파민이란 물질은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 대부분이 도파민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죠.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흥미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 긴 글과 영상 대신 짧고 자극적인 동영상을 선호하는 습관, 떨어진 집중력과 높아진 미디어 의존도. 이 예시만 보면 이건 안 돼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죠.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도파민 중독에 빠지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어서 조현병까지도 올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의 수치를 높이는 활동에 중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파민은 동기부여제라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선 중독과 도파민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하죠. 먼저 중독이란 조절이 되지 않는 강력한 동기 유발적 행동입니다. 약물과 니코틴 등 중독성 물질들이 보상에 관한 뉴런에 결합하게 되며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되어 커다란 자극에 익숙해지고 결국 다른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큰 보상 경험을 요구하게 되면서 중독이 되죠. 중독은 뇌 속 쾌감 중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신경과학자 제임스 홀과 피터 밀너는 뇌의 특정 부위에 전기를 연결한 쥐가 먹이도 거부하고 전기 스위치를 끝도 없이 누르는 것을 보고 쾌감 중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쾌락은 뇌의 기능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원래 쾌감이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쾌감은 각성과 이완을 하면서 만족, 획득, 휴식 등을 통해 일상 중에 자연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생존에 필요한 즐거운 감정은 보상 효과와 연결되어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전한 쾌감이 아닌 어떤 인위적인 보상, 즉 물질이나 반복 행동을 통해 수고 없이 즉각적인 쾌락을 지속적으로 원하게 되면 이때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되죠. 흔히 올라오는 빨간 동영상을 자주 보면 안 되는 이유나 성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빨간 동영상을 자주 보면 안 된다, 성행위를 자주 하면 뇌가 망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를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는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보고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예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중독이 아니기 때문이죠. 난 매일 보는데 밥을 매일 먹는다고 중독은 아니죠. 잠자리를 좋아하는 건 사람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중독으로 넘어가면 말이 달라지죠. 여기서 말하면 영상이 내려갈 것 같아서 말 못하지만 중독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주를 넘어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독은 조절이 되지 않는 행위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미드인 막장 드라마 쉐임리스를 보면 잠자리 중독자라는 것을 듣고 우린 전부 잠자리 중독자라고 말했다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장면도 있죠. 니코틴이나 카페인, 술약, 신경안정제, 스마트폰 모두 이완 효과를 빨리 느끼게 해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쾌락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때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이죠. 도파민은 짜릿한 쾌감을 주는 행동을 기억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 결국 모든 중독은 도파민 분비의 문제라 할 수 있죠. 약이 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도 도파민 때문입니다. 약을 이용하면 자연 보상보다 2배에서 10배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고 효과도 훨씬 오래 지속되죠. 이걸 한번 느끼게 되면 자연 보상 행동이 주던 행복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어 삶이 밋밋하게 느껴지고 위험할 정도로 더 큰 자극을 찾게 되는 거죠. 나는 약 안 하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 중독도 큰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민경복 교수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은 알코올, 약과 같은 물질 중독과 같은 기전으로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도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약이나 알코올보다는 훨씬 안전하겠지만 중독을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 스마트폰 중독은 알코올이나 약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래로 현대인 대부분은 스마트폰 중독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SNS에 접속하고 짧고 자극적인 글이나 영상물을 수시로 접하며 인위적인 보상 방법으로 도파민에 중독되고 있죠. 이게 반복되면 더 쉽고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인 것들만 원하게 되는 겁니다. 중독으로 인해 반복적인 행동을 지속하다 보면 뇌는 변화를 겪게 되죠. 쾌락을 느끼게 하는 뇌만 자주 사용하다 보니 쓰지 않는 뇌 부위는 점차 퇴화됩니다. 특히 뇌의 한 부분인 배측 전두엽 전대상 피질의 부피가 줄어들어 문제 해결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해력과 기억력도 감소되는 부작용을 겪죠.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도파민 중독을 사회적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사회가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건 현실과도 엮여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에게 도파민 중독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살기 힘들어서 우울해서 불안해서이기도 하죠. 일종의 도피처입니다. 노력과 성취를 이루어내는 쾌감이 아닌 당장 얻을 수 있고 짧고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약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약을 찾게 되듯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사용될 경우 사회에서 일상에서 더 좋은 일자리와 지위를 위해 노력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짧고 단순한 쾌락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만들 뿐이죠. 인간의 발전은 도파민 덕이었습니다. 도전과 의욕 모두 도파민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들이죠.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개인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대인이 흔히 겪고 있는 도파민 중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